아니 4억 5억 해서 나오던 게 지금 여기서 7억 8억 해버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부산으로 가서 디에뜨르, 우리 저번에 서울에서도 디에뜨르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디에뜨르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디에뜨르 더 퍼스트입니다. 디에뜨르가 이제 대방 거죠. 그 중에서도 뭐 디에뜨르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더 퍼스트 28블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등급이면은 항공사에서 말하는 퍼스트 클래스처럼 아마 제일 좋은 데를 지향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엊그제 부산 교수님들이 다 올라오셔갖고 부산에 또 여러 박사님도 계시고, 예, 아마 제가 제일 밀릴 거예요. 짧게나 인사드리고 이제 학원 그 수료식 있어서 이제 같이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같이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자,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보기 쉽게 진행을 하는 것은 부산에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요거 2호선 라인하고 요거 1호선 쪽 라인하고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그리고 이 옆에 웬 섬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아마 김해 공항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바로 밑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잔뜩 집어넣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이제 나와 있는 곳이고요. 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해 국제공항이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개가 이제 쭉 몰려져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산 IC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낙동강, 그리고 여기는 오리지널 낙동강에서 이제 생태공원에서 이제 좀 잘 돼 있고 그래요. 예, 오토 캠핑장도 있고 여기까지 해서 쭉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레츠런 파크, 예. 마사회 거죠, 마사회. 예, 거기서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사회가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사회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 아마 삼성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깨알. 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청약 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땡겨서 보게 되면 여기 거의 다 그냥 아파트 숲이에요. 대성 브랜드, 대성 베릴도 있었고 프루지오 센터파크, 그러니까 프루지오 대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힐스테이트랑 대우랑 같이 급을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이편 세상 해서 자이도 이제 같이 들어와 있고 조금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같이 한양 수자인도 있고 호반 소맥도 있고 다 있네, 있을 거는. 예. 진짜 말 그대로 포스코하고 현대 빼고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금강 것도 다 들어와 있고 일전에 했던 애들은 지금 저는 거의 다 이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죠. 대성 베리일 한번 볼까요? 이거 분양 얼마에 했는지. 자, 84 기준으로 해서 나가니까 말이 없으면 무조건 84 기준이야, 그죠? 자, 당첨 평균이 41점 나왔고 30대 1 정도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것만 해서 이제 쏠렸지. 84 C타입으로 해서 다른 건 뭐 1.6대 1 나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5억 2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5억 1천, 5억 2천 이 정도에서 이제 분양을 했고 84T 테라스라고 해봤자 이것도 거의 이 금액에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5억. 잘 기억을 하세요. 5억 2천입니다. 그리고 프루지오 이제 브랜드가 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4억 9천, 5억 1천 요 정도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요것도 한번 볼게요. 센터포인트 이제 지네가 정 가운데다 이거지. 뭐 가운데 이렇게 막 공원 있고 하다 보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은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한 건 분양가인데 이건 4억 7천, 4억 6천 이거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46대까지도 나왔었고 당첨 가점도 뭐 상당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럼 요번엔 조금 더 빠진 대로 한번 가볼까? 자이 한번 볼게요. 자이. 그래도 이제 자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84 타입을 해서 4억 7천, 그러니까 4억 6천, 7천, 8천, 9천, 5억 1천, 5억 2천까지 해서 분양을 했었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은 뭐 대충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뭐 옆에 평강천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모르겠고 학교는 어차피 뭐 주변에 다 있는 거고 입지는 거의 다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분양가가 지금 8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84가 막내인데 8억 2천, 7억 4천, 7억 6천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야, 84A랑 84B랑 해서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6천, 7천, 8천까지도 막 차이가 나버리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좀 그렇지만은
분양가가 비싸봐야 독박을 써봐야 5억 2천이었었는데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랑 옵션은 둘째 치고, 그리고 중도금대출 무이자, 항상 우리 분양가 계산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서브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 뭐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자, 중도금 무이자냐 아니면은 무이자 뭐 유이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랑 유이자냐 무이자냐, 그리고 발코니, 그리고 옵션, 여기에 대한 그 세 가지 비용까지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다 똑같이 했다 치고 일단 여기서 7억 8억 해서 나와버리니까 4억 6억 해서 나오던 게 지금, 아니 4억 5억 해서 나오던 게 지금 여기서 7억 8억 해버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야. 보통의 경우는 내가 그래도 비싼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요라고 해서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같은 케이스는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시기에, 그렇다고 막 브랜드가 막 대단히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멘트가 상황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 굳이 이거를 뭐 두둔해서 줘야 될 이유도 없지만은,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부산 에코델타 시티 2차 디에트르 13블럭이 이제 나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6블럭 중 S클래스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이에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전쟁 나갖고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거 많이 빼먹고 해갖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이도 지금 문제가 돼갖고 좀 그러고 있는데, 30% 정도에서 다 빼먹었다고. 그리고 2020년도와 21년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이제 요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분양을 했던 아파트도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원자재 값이 다 폭등해버리고 전쟁 나고 전쟁 끝나지도 않고 금리 높아지고 PF 대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분양가 자체는 빼박이야. 어떻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는 저건 도대체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분양을 했던 거 받은 사람들은 야 대박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영업 이득이란 게 나오니까, 밑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얘들이 공공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2부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뭐 좀 더 좋은 점도 있겠지 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온다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2부에서 좀 더 보긴 볼 건데, 일단 계략적인 거 한번 보고 또 진행을 합시다. 일단은 972세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바닥에서 이 정도 세대수면은 그래도 괜찮다. 예, 26년도고 대방. 시행이 DB구나. 그리고 22개동, 야, 동이 이렇게 많어. 근데 가장 높은 층이 10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 굉장히 넓어. 근데 단지들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이제 아마 공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낮게 해서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동간거리는 기본적으로 60m 이상은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층과 다르게 뒷동에 있는 저층에서도 햇빛은 좀 잘 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보는 거고, 공항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공항이 먼저 들어왔지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 뭐 공항 이전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주차가 세대당 1.7대가 해서 나왔습니다. 역시 경이적인 숫자. 강서구 강동도입니다. 서울 아니에요, 부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잠깐 한번 끊고, 자 2차 2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세부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맞춤형으로 해서 진행되는 청약 전략은 요거 전화번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계좌번호랑 똑같으니까 나는 맞춤형으로 해서 유료 청약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버랩스 여기 밴드에 오셔갖고, 질의응답 같은 건 다 여기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하니까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부산에서 좋은 분양이 있게 되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